1327번. 자,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다. 뭐 극값을 갖는다 안 갖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 나왔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뭐 하자? 미분에서 그래프 그리러 한번 가보자. 자, fx 미분합니다. f 프라임 x를 구해봤어요. 3분의 1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n분의 속미분 4x. 오네? 안 오는 줄? 넌 캠프 안 갔냐? 자, 그래서 어쨌든 미분을 해봤습니다. 맞죠? 그럼 이제부터 뭐 하자? 뭐 하자? 통분해야지 뭐. 부호 살피러 가보자. 그래서 통분을 한다. 그냥 둘이 곱하면 된다. 맞죠? 자, 분자 간다. 2x의 제곱에 플러스 n에다가 마이너스 12x 됐나요? 자, 근데 분모는 어때요? 항상 양수입니다. 자연수 n이니까. 맞죠? 그럼 분자만 따지러 가면 되겠다. 맞죠? 근데 그 값을 갖지 마세요다. 그럼 뭐야? 제가 부호 변화가 없다. 그 말은 뭐야? 최우식에서 양수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 말은 판별식을 쓴다. 얼마예요? 36-2n이죠. 그게 뭐하다? 0보다? 그렇지. 그럼 얘는 18보다 크거나 같다. 답은 18. 되냐? 예. 다 몇 번이에요? 39번. 오케이. 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하면 돼? 응. 미분. 그래요. 이계도 함수를 구하면 됩니다. 맞죠? 자, 일단 곡선 fx가 x의 범위 딱히 얘기 없다. 실수 전체는 얘기다. 그죠? 실수 전체에 대해서 항상 R로 볼록하다. 아, 그러니까 어머. f2 프라임 x가 어떻다는 얘기야? 양수. 맞죠? 그걸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판단해 보래. 맞지? 자, 기억. 아, 니은만이야? 아, 니은만. 오케이. 니은 가보자. 일단 뭐 하자? 한번 미분 해볼까? 2의 fx 승 곱하기 f 프라임 x. 됐죠? 한 번 더 미분해보자. 뭐야? 곱의 미분이다. 맞죠? 미분. 더하기 안 미분해. 미분. 됐지? 실수했지? 자, 그래서 이 fx승을 묶어보자. 묶어봤더니 남은 게 뭐예요? f 프라임 x의 제곱에다가 f 프라임을 더한 건, 2 프라임을 더한 건데 얘는 항상 부호가 일정하고요. 맞죠? 얘는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얘 항상 0보다 크다며요. 맞죠? 그럼 0보다 크겠네요. 아로 볼록하다. 땡. 됐지? 예. 다음. 46번 간다. 맞나? 46번.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간중간 질문 있는 사람들, 아까 까먹었던 사람들 다시 질문하세요. 자, 일단 변곡점에 대한 얘기다. 맞지? 뭐 해야 돼 또? 미분? 미분. 쉽게. 두 번 미분한다. 맞죠? 자, 가보자. 한번 미분. 아, 시끄러워. n 코사인 n-1승의 x. 속미분 마이너스 sin x. 되나요? 두 번째. 한 번 더 미분하지. 미분 안 미분? 여기서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보고 써도 된다. 맞지? 자, 어쨌든 안 미분에다가 요 속미분까지 곱한 거다. 맞죠? 더하기 안 미분의 미분. 되나요? 공통되는 부분으로 곱해보자. n 마이너스는 필요 없잖아. 이거 어차피 플러스 바뀔 거니까. 그러면 코사인 n-1승 x로 묶을까? 그럼 앞에 거 남은 게 뭐가 남았어? n-1 남았고 코사인 하나 남았고 2로 묶어야 되네. n-2승으로 묶어야 되네. 그럼 요거 sin x 제곱만 남았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n은 왜 자꾸 코사인 제곱 남았다 그죠? 자, 뭐 보여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를 보인다 맞지? 그러면은 다시 한번 n 코사인의 n-2승 x 그대로 두고 n
사인 제곱 x랑 마이너스 1까지. 됐나요? 요 녀석에 대하여 변곡점을 살펴봅시다. 맞지? 그러면 일단은 얘에 의해서 부호가 변화가 발생할 거다. 맞지? 얼마마다? 아, 근데 잠깐만. 변곡점은 y좌표네. 어쨌든 얼마마다? 근데 잠깐만. 저 n-2승이 n이 무한대로 갔잖아. 일단 짝홀에 따라 바뀌는 거 아니야? 아, 0과 2분의 파이 사이야? 그러면 항상 양수네. 그럼 변곡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부호 항상 일정하네. 맞죠? 문제는 여기네. 맞죠? 그러면 x는 언제? 아, x가 아니라 sin x가 언제일 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어차피 예각의 범위니까 얘도 플러스죠. 루트 n분의 1마다. 맞죠? 그곳을 알파라고 했다고 치자. 그때 슉슉슉슉 넣어달래요. 맞죠? 자, 이런 알파가 있대. 알파가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맞죠? 하지만 알파를 넣어주면 이게 나온다는 것까지는 알아. 또 어차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야? y잖아. 그렇지? 코사인 n승의 알파를 구한다고 치자. 사인 알파가 루트 n분의 1이니까 코사인 알파는 뭐겠어? 그렇지. 제곱해서 더했을 때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죠. 맞죠? 요거겠지? 얘 제곱해주면 n분의 1이고 얘 제곱해주면 n분의 n-1이니까 더해주면은 n분의 n 1 나오잖아. 알았죠? 그럼 얘를 계산해보자. 뭐예요? 말 그대로 루트 n분의 n-1에다가 전체 몇 승? n승이라는 얘기다. 맞지? 됐지? 그게 an이야. 리미트 찾아보래. 뭐야? 어떤 꼴이야? 1분의 1의 무한대승. 맞죠? 1의 무한대승. 익숙하네. 뭐야? 2와 관련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2와 관련된 걸 찾기 위해서는 1 더하기 얼마 0의 무한대승 꼴로 바꿔야 되겠다. 맞지? 자, 리미트 푼다. 그래서 리미트 안에 있는 놈 어떻게 정리할까? 일단 천천히 갈까? n분의 n-1로 가고 전체 얼마? 2분의 n승으로 해놓자. 그리고 한 번 더 얘 1 마이너스 플러스로 갈까?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맞죠? 그러면 그 녀석의 지수에 뭐가 필요해? 얘의 역수 마이너스 n이 필요합니다. 근데 2분의 n밖에 없네. 그럼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곱하고 마이너스 다시 곱하자. 그러면 어디까지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거 어디로 가? 2로 가잖아. 그 녀석에 대한 몇은? 2제곱분의 1이겠다. 그죠? 답은 1번. 끝. 정리. 그러네. 이게 뭐야? 루트 2분의 1이다. 그치? 답은 3번. 55번 가자. 가도 됨? 자, 일단 가. fx가 1이 안 된다. 그 말은 뭐야? fx가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랑 만난 곳이 없다. 맞죠? 없다. 근데 fx는 무슨 함수다? 그렇지. 원점 대칭 함수다. 맞지? 나의 식을 보면은 f-x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fx다. 즉 fx는 어떤 함수라고? fx는 어떤 함수라고? 기함수 또는 원점 대칭인 함수다. 그렇죠? 그러면은 1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과도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고 결국은 어떻게 돼? 뭐 대략 그려봤을 때 1과 마이너스 1의 사이에서만 오밀조밀하게 생긴다. 그렇지? 원점 반드시 지나고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뭐. 알았지?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생기겠지? 맞지? 그 다음에 이제 다가 원하는 거는 뭔가 기억니은 디귿을 풀 때 필요한지 저걸로 fx의 식을 완성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를 가지고 다의 식을 줬단 말이야. fx의 식을 풀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 아닐까? 그지? 그냥 다의 식을 조금 다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합쳐 쓰는 게 더 간편하지 않을까? f 프라임x는 뭐예요? 1 마이너스 아니네. 전개를 해야 되나? 합차? 뒤에 걸 바꾸면 되겠네. 1 더하기 fx랑 뒤에 거는 뭐? 1 마이너스 fx로 가도 되겠다. 맞지? 기함수니까. 그러면 이거 뭐예요? 합차 쓸 수 있네요. 맞네요. 이 얘기다, 그치? 이거 가지고 뭔가 풀어주세요 하니까. 일단 기억은 참이죠. 마이너스보다 만나지 못한다. 당연한 거죠. 어떤 열린 공간에서 감소한다. 자,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다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그냥 이 기억 가나만 가지고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항상 증가할 수 있어 없어? 항상 증가할 수 있어 없어? 증가할 수 있어 없어? 항상 증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와 나의 식만 보면은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된다. 알았죠? 맞죠? 예. 근데 이 다의 식을 섞으란 얘기일까? 야, 근데 맞아. 이거잖아. 얘가 제곱을 했어. fx 자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지. 제곱을 하면 항상 1보다 작은 양수겠지. 맞죠? 1보다 작은 양수겠지. 근데 1에서 뺐대. 그 말은 뭐야? 항상 양수가 된다는 얘기지. 증가만 하네요. 알았죠? 감소하는 구간이 발생할 리가 없다. 그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네. 내가 뭐라 그랬어? 뭐야? x 쳐놓고 여기는 왜 동그라미야? 됐죠? 음. 아니. 가나만 봐가지고 판단 안 한 건데. 그래서 이럴 수도 있지. 빨간색일 수도 있지만 노란색일 수도 있어. 그 감소하는지 항상 증가하는지 단정 지을 수는 없어라고 한 거야. 근데 이 범위 부호를 보니까 다를 보니까 f 프라임은 양수일 수밖에 없네. 그래서 감소한 구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 땡이라고 한 거지. 알았죠? 디귿 가보자. 3개의 병목점을 갖는다. 일단 이 그림만 봐도 딱 봐도 몇 개야? 하나 아니냐? 3개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맞죠? 한 번 더 다를 미분해볼까? 그럼 뭐야? 마이너스 2 fx에다가 f 프라임 x를 곱했어. f 프라임 x는 항상 양수래. 맞죠? 그러면 부호는 누가 결정한다? 마이너스 2까지 해서 fx가 결정한다. 맞지? 부호 변화 언제 한번 일어나야 돼? 원점에서 한번 일어났지. 그 다음에 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일어날 수 없지 않을까? 왜? 얘가 한 번 더 원점을 원점이래. 그 y좌표 0, x축을 만나려면은 감소한 구간이 발생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발생 안 한다며. 그러면 0이 되도록 하는 건 무조건 원점 하나밖에 없겠네. 그 말은 마이너스 f 프라임 x는 뭐다? 항상 여기서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뀐다. f2 프라임이 양수였다가 뭐야 이거? 음수로 바뀐다. 맞죠? 앞에 마이너스 붙었기 때문에 부호 거꾸로 쓴 거야. 그럼 양수니까 뭐야?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하고 끝난다. 알았죠? 병목점은 오직 한 개만 갖는다. 땡. 기억만 참이겠네. 답은 1번인가 그러면? 예. 다음 60번 가봅시다. 그냥 냅다 연립하세요 아니냐? 지운다. 근데 내 기억에 맞다면 이거 조금 지저분했어. 지금 목일반 풀이 했던 문제인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맞다면 조금 복잡했어. 지운다? 가자. x가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일단 뭐 해야 돼? 미분하면 0. 그리고 그냥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다. 맞지?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뭐? 미분해서 마이너스 2 넣는다고 해서 0 넣으면 끝이냐? 그거는 아니다. 또 다른 하나가 뭔가 더 발생해야 된다. 또는 부호 변화가 발생해야 된다. 알았죠? 자, 미분해보자 일단. 이거부터 쓰고 갈까? f-2 4 플러스 c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게 마이너스 1이다. 맞죠? 이 식 하나 찾았고 일단 미분해보자. 미분했음 모 제곱분의 모자 프라임 마이너스 4모 프라임 x제곱 플러스 c에다가 몇 배? a배.
마이너스 자음 5 프라임. ax 플러스 b에다가 몇 배? 2x배. 됐죠? 전개를 해보자. 이창 마이너스 2ax 제곱, ax 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여기서 a가 양수 음수야. 모릅니다. 0일 될 수도 있어 없어? 될 수 있습니다. a는 상수라고만 했거든. 알았죠? 이것만 가지고 아직 몰라. 1창 마이너스 2bx 상수야. 여기 없지? ac 됐죠? 그리고 분모는 뭐예요? 어떤 제곱식입니다. 부호 변화 있나 없나? 분모는 없네. 맞죠? 있을 수도 있나? 없다. 근데 C가 빵이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문제 좀 빡대. 그럼 어쨌든 일단 부호 결정하는 녀석은 누구? 얘. 맞죠? 얘. 아, 양수가 아니라 부호 결정. 이 녀석이 결정을 한다. 자, 그런데 A가 0일 수 있어 없어? A가 0이 되는 순간 이 식은 뭐가 돼? 마이너스 2bx잖아. 마이너스 1 넣으면 0 돼? 안 돼? 될 리가 없지. 0만 가지겠지. 그럼 마이너스에서 극대든 극소든 일단 극값 자체를 가질 수가 없지. 맞나요? 탈락입니다. 그래서 A는 반드시 0이 아니라는 조건 찾았다. 그리고 나서 뭐해?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된대. 맞지? 맞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뭐야? 4A 플러스 4B 플러스 CA. 그게 뭐다? 0이다. 알았나요? 자, 여기서 A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모르지. 둘 다 가능하지. 맞지? 둘 다 가능하지. 근데 만약에 A가 양수라면 A가 양수는 마이너스는 음수. 극소가 되는 것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니까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곳 어디? 여기가 마이너스일 거고. 맞죠? A가 만약에 음수라면 극소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이겠지. 그래서 다른 한거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다른 한거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맞지? 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세 번째 한 번 더 미분해보자. F2 프라임 변곡점도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 분모 4승이죠. 분자. 아이씨. 모자 프라임. 마이너스 자음 5 프라임. 이거는 뭐야? 2 x제곱 플러스 c 2x까지. 이거다 그지? 예. 분자만 다시 볼까? 아니면 여기다 x에 0 넣어볼까? 근데 조심해야 될 거. 0 넣어주면 일단 뭐 나와? c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b 나오고 마이너스 ca 나오고 2 나오고 c 나오고 빵! 다 필요 없네. 요거다 그지? 뭐야? 마이너스 2bc 제곱. 근데 그게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얘는 그냥 bc가 결국 0이라는 얘기랑 똑같지? bc 제곱이 0이란 거는. 맞죠? 그러면 뭐야? b와 c 둘 중 하나는 0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이 식과 이 식, 그리고 이 식까지 세 개를 한번 풀어보자. 1번 b가 0이라면 됐죠? 예. 마이너스 4a 플러스 ca 0이다. 맞지? 두 번째 예. 4 플러스 c분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다. 맞지? 2번 c가 0이라면 예. 마이너스 4a 플러스 4b가 0이다. 맞지? 두 번째 c가 0이지. 4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맞지? 됐죠? 가보자. 얘는 지금 a로 묶을 수 있죠. 근데 a가 0일 수 있어 없어? 없다고 했지 아까. 그럼 a가 0이 아니니까 c가 4일 수밖에 없네. 그러면은 a는 4란 얘기죠. 8분의 마이너스 8 돼야 되니까. 맞니? 두 번째 여기서는 a, b 똑같죠? 똑같은 a, b 집어넣어주면 이거 4분의 마이너스 a죠? a는 4죠? 맞죠? 그럼 a가 4면 b도 4죠? 그래서 결국 4, 4빵이거나 4빵 4거나 a는 일단 무조건 4인데 b, c 중에 한 놈이 0, 한 놈이 4 가능하다. 맞지? 그 다음에 3번 선생님 곱해석이라는 거는 b, c가 둘 다 0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b, c가 0이 되면 여기서 a가 0 나오기 때문에 나 안 볼 거다. 원래는 따져야 된다.
알았지? 알았지? 네, 일단 생략. 어차피 근데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면 여기서 C는 4 또는 0 나왔었겠지. 맞지? 그래서 이거는 패스. 아무튼 됐죠? 예. 그럼 둘 중에 누가 답이야? 이걸 따질 때 눈치가 조금 빠른 사람들은 선생 이거 0에서 분모가 0 되니까 x에 0 넣을 수 없잖아요. 변곡점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해서 C는 0이 아니다라는 걸 빨리 찾아온 사람들은 이걸로 답을 빨리 냈을 거야. 근데 만약에 그걸 못 찾았다. 그럼 뭐? 이걸로 따져주면 돼. 뭐? 우리 아직 안 따진 거 딱 하나 있어. 뭐 안 따졌어? 응? 응? 극소적 y좌표? 썼는데? 여기 있잖아.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은 거. 그렇지. 극소라는 사실은 아직 안 승인했어. 그 부호 변화 살펴보든가 아니면 2'이 0 된다도 2'이 0이 되기만 하면 무조건 변곡점이냐? 아니잖아. 거기서도 부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살폈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차피 ABC 나왔잖아. 이거에 대해서 F' 구해줘서 혹시 극소가 맞는지 확인 한 번 더 해주고 만약에 맞다면 둘 다 맞다면 여기다가 또 A, B, C 다 대입해서 부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 알아서 그렇게라도 하면 된다. 알았냐? 거기까지는 생각할게. 어쨌든 답은 여기서 나올 거야. C가 0이 아니라서. 알았죠? 그럼 일단 답은 생각할게요. 답까지 구하는 과정은 생각할게요. 알았죠? 다시 한번 왜 C가 0이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알았지? 그거 하나랑 두 번째 뭐라고? 아직 극소다 아니다라는 사실 정확하게 풀지 않았어. 맞죠? 최고차의 A가 지금 양수로 확정됐잖아. 그럼 무조건 이거겠지? 그때 마이너스보다 큰 근이 확실히 나오는지 아닌지 따져봐. 두 개 중에 한 놈은 이게 깨지는 게 있을 거야. 만약에 없으면 둘 다 만족한다면 둘 다 마이너스보다 큰 근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봐. 2'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놈도 하나 더 있을 거다. 알았지?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어? 어. 그지? 부호 변화가 없잖아, 일단. 이것도 제곱식이지. 이것도 제곱식이지. 그래가지고 여기도 x의 1차가 나오겠지. c가 0이면 맞지? 그러면서 얘도 제곱식이지. 그래서 x 0에서 부호 변화 자체가 없어. 그래서 탈락이야. 다시 한번 여기도 x 제곱을 인수로 가지겠지. c가 빵이면. 그지? 그리고 여기서도 x라는 1차가 생기지. 여기도 x 제곱이지. 짝수지. 근데 얘 x 하나가 얘랑 같이 또 짝수항 만들잖아. 그럼 0에서 어떻다? 부호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야. 접한다니까. 그래서 변곡점이 아닙니다 해서 탈락이야 이거. 알았죠? 어? 3차를 만든다고? B가 0이 아니잖아. 여기서는 1차만 나오잖아. X에 대한 1차만 나오잖아. 아니 그러니까 A가 0이 아닌데 여기에 0이 있잖아. 0이 아니잖아 얘도. 그러니까 이거는 묶으면 X랑 0, X라는 인수랑 0이 아닌 X가 아닌 인수 하나 더 나오잖아. 그 X 하나가 얘랑 같이 또 제곱식 만든다고. 여기는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 B가 0이 아닌데. B가 4잖아. 그래요. 뭐가? 이거? 그러니까 X로 묶으면 AX 플러스 2B잖아. 그러니까 X가 하나 있잖아. 그 하나. 그리고 얘 하나. 그리고 여기 X제곱. 이거 C가 빵이잖아. 그럼 X 4승이잖아. 그럼 X에 대한 짝수항이니까 여기서 접한다고. 그 변곡점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함? 아니, 이 상황이 아닌 이유 C가 빵인 거, B는 0 아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X 4승이지. 뒤에 뭐 이상이 붙어 있겠지. 그것도 2B가 살아있으니까 이거 X가 아니지. X의 짝수항이지. X만 보면 X라는 인수는 짝수항이지. 맞지? 이거 빵 돼서 사라질 거잖아. C가 빵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묶어내고 플러스가 되고 얘는 또 AX 제곱에 플러스 2BX인데 X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 뒤에도 2X 제곱이고 2X잖아. 그럼 얘도 X의 4승이잖아. 그럼 분자 자체가 결국 X를 4승 곱하기 뭐시기잖아. 그럼 여기에 또 다른 인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놈은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사선 얘 때문에 0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 접하잖아. 부호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변곡점이 아니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변곡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면 된다. 네가 아까 여기서는 무조건 성립하니까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만 따져주면 되잖아. 그 말이요. 알아서? 홀수 승이 나오면 안 되죠. 홀수 승이 안 나왔잖아. 그래서 짝수 승이 나왔잖아. 홀수 승이 나오면 0에서 이렇게 될 수 있지. 부호 변화가 생길 수 있지. 다른 상황에서 홀수승이 나오면 안 돼. 그건 무슨 말이지? 아, 3차 항이 아예?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인수가 x라는 인수는 짝수 승이 나와야 된다. 다른 인수는 더 있을 수 있고 1차가 있을 수도 있고 3차가 있을 수도 있고 2차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됐죠? 자, 66번 간다. 이거는 약간 어느 느낌으로 가냐면은 수원으로 싹 바뀝니다. 일단 변곡점에 대한 얘기니까 뭐 해야 돼? 또 두 번 미분. 수프라임 구하자. 맞죠? 자, 한 번 미분했어요. 뭐 나와요? 3k 코사인 kx 플러스 12k제곱 x제곱. 맞죠? 한 번 더 미분한다.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3k 제곱에다가 사인의 kx 플러스 24x. 됐죠? 요 녀석이 오직 하나의 변곡점을 가진다. 부호 변화가 한 번 발생해야 된다. 있고 한 번 발생한다. 근데 어디서 반드시 생기겠어? 그걸 생각해봐. 0 쪽에서 생기지 않을까? 맞죠? 그거 말고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야. 그러면 너희들이 마치 뭐 하듯이 능력이라는 방정식 풀듯이 한번 생각해봐. 사인 앞에 개수는 뭐야? 음수잖아. 반드시. 그럼 사인은 반드시 어떻게 생기겠어? 이런 식으로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거기서 24x를 더합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어차피 둘이 뺀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빼기 전에 이거 이항시키면은 24x는 3k 제곱의 sin kx 아니야? 이도 함수가 만나는 점 반드시 0 있잖아. 그지? 최고차의 개수 양수인 사인으로 그려봐. 알았죠? 그러면 3k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겠지? 양수니까. 그리고 24x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붙을 거야. 그런데 부호 변화가 몇 번? 딱 한 번 발생하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24x가 이렇게 그려지면 어때? 둘이 빼면 부호 변화가 3번 발생하는 거잖아. 가운데서도 부호 변화가 생겼지. 근데 여기서도 생기잖아. 여기서도 생기잖아. 맞아. 그 말은 뭐야? 24x를 어떻게 접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 점에서만 오직 딱 한 번 만나주면 되잖아. 그 말은 뭐다? 이놈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빨간색의 기울기 24가 커지는 됩니다. 물론 같아져도 되고요. 됐나? 이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한 번 더 미분해서 0을 넣는 거지. 한 번 더 미분하면 뭐 생겨? 3k 3승이다. 알았죠? 끝. 그래서 k 3승이 8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k 2보다 작거나 같겠죠? 답은 2. 1번. 한 번만 나오면 그렇게는 극대극소가 변곡점인데? 그거 이용해가지고 하려고. 그거 안 되죠. 왜냐면 극대극소가 꼭 생겨야만 변곡점이 있다는 얘기냐? 아니냐. 극대극소 생기기 전에 변곡점은 있잖아. 극대극소가 무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한번 생각해봐. 지금 극대극소 몇 개야? 오직 하나죠. 근데 변곡점은 졸라 많지 않아요? 프라임에서 F 프라임에서? 프라임에서 약간 극대국수 모양 한 개만 나오면은 단순히 한 개인 그렇죠. 근데 F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결국 미분을 한 번 더해서 이 녀석의 부호를 살펴봐야 되지 거고. 이거 부호 살피는 게 이거 아니야? 같은 말 아니야? 왜 풀이가 달라졌지? 얘의 극대극소를 살펴보자. 극대를 살펴보려면 미분해야 됩니다. 미분하다 보면 얘가 나오잖아. 같은 풀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했다 해도 그래 실수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알았죠? 그래요.
82번 디귿 값. 이거 디귿 그래. 이거 질문 누구야 디귿? 누구? 인성이? 자, 요거는 내가 그래요. 수업 때 했던 얘기인데 디귿이 질문인 이유. 이게 뭔데? 영과 1 사이에서의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한 두 점 사이에 두 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 기울기가 1보다 크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걸 잡더라도. 그 말은 저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0과 1 사이에서 구간이라고 할까? 구간 0과 1 사이에서 F'은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거 무조건 참이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살펴보세요라는 얘기야. 모든 점들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크다. 그 말은 좀 이상한데 1보다 작은 공간이 발생했잖아. 1보다 크다. 그리고 잠깐 줄어들다가 1과 딱 다시 한번 평행할 때도 있다. 근데 다시 증가한다. 그 말은 어떤 점을 잡더라도 항상 1보다 큰 거 아니야? 그 얘기거든. 뭔 말 알? 그런 식으로 풀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럼 미분을 해보자. 모 제곱분의 잠깐만 모자 프라임 마이너스 자 모 프라임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1. 자, 우리는 x에 0과 1 사이에 넣을 겁니다. 이 녀석은 어때요? 어차피 1을 더해 주는 놈이니까 이거 자체는 1보다 큰 놈이에요. 그 놈을 제곱했습니다. 1보다 큰 놈 나오겠죠? 근데 얘는 어때요? x 자체가 0과 1 사이에 있는 놈만 보고 있습니다. 디귿에서. 0과 1 사이에만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양수긴 양수인데 1보다 작은 양수죠. 얘는 1보다 큰 놈. 잘 되겠죠? 아니, 거짓이 되겠죠? 맞냐? 맞냐고? 그래요. 뭘 것 같아서.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풀었죠. 뭐 맞아요. 그렇게 가도 되는데. 자, 정확하게 풀어보자. 결국 내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 넓이에 대한 식을 쓰면 되지.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려고 하면 길이를 구하면 되고 부피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부피를 구하면 됩니다. 이래서 넓이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해주세요라는 얘기잖아. 맞지? 맞지? 각을 문자로 잡을래? 미지수 변의 길이를 문자로 잡을래? 그거는 당신의 자유. 네 편한 대로 하세요. 알았죠? 네,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이게 각을 잡는 건 당연히 가능은 하고 길이를 잡는 것도 가능은 한데 뭐가 쉬울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냐? 난 길이로 갈래. 일단 가능만 하다면은 너무 지저분하지만 않다면은 길이가 낫지. 왜? 각을 미수로 잡으면 삼각함수잖아. 우리 삼각함수 싫어하잖아. 그죠? 그래서 길이로 갈래. 난 이 길이를 뭐로 잡을래? 아니, 2x. 그럼 이 길이를 x로 잡았다는 얘기지.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 1이 4잖아. 2잖아. 나왔잖아. 4의 색제곱. 자, 그러면 넓이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와 쉽다. 알았죠?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SX를 잡을까? 미분을 해서 그래프 그려보면 끝나겠지. 대신에 저 0과 2 사이의 범위에서만. 알았죠? 근데 각을 한다고 해서 틀렸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나도 삼각함수를 싫어한 건 나도 똑같거든. 그래서 삼각함수를 피해 보려고 한 것뿐. 근데 이건 삼각함수가 더 쉬울 수도 있어. 해봤더니 생각보다 쉽네. 뭐 일 수도 있고. 그냥 감 때려 찍은 거, 때려 찍은 거. 그냥 들을 필요 없는 풀이. 왠지 보통 사각형이면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나 뭐 정삼각형이 될 때 보통 최대다 라는 감이 있잖아. 그래서 때려 찍었대. 그냥
찍어버려야 돼요. 들을 필요 없는 소리. 알았죠? 네. 자, 간다. 접어 올린 거지, 이거. 자, 가보자. 접어 올렸으면 보통 합동 나오면서 각이 같다, 뭐 이런 느낌 보통 많이 나왔던 거 기억나지? 자, 어쨌든 EFG죠. 색칠되어 있는 넓이를 구하기 위한 뭔가를 찾아보자. 일단 12, 6 말고 전 나온 게 뭐 중점 이런 거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일단 이 길이가 이거고 이 길이가 이게 되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길이랑 이거 갖고 여기 90도가 될 거고 이게 같겠지. 이건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미주 잡아야 될까? 딱 저기서 만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 보조선 그어야 되나? 아니, C가 E에서 AD와 만난다. 저기까지 딱 가야 되잖아.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되잖아. 그걸 표현을 하려면 E라는 점의 요 높이가 6이다.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요. 이 상황 자체에서 여러 가지 식을 세울 때 그냥 아무렇게나 미수 잡으면 안 되고 이게 딱 E가 AD에서 만나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려면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점의 높이라고 해야 되나? 이 높이가 6이 되어야만 한다. 이걸 따져줘야 되지 않냐고. 이게 길이일 수도 있고 좌표 평면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잡았을 수도 있겠지. 좌표를 잡았을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요 길이가 6이 돼야 된다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내 말은. 그래야만 이 조건을 만족한 거잖아. 라는 생각으로 하는 건데 복잡하네. 식을 어떻게 세야 될지가 애매하네. 변의 길이를 x로 잡자니 각도 필요한 거. 각만으로 가자니 길이가 하나도 안 주어져 있고. 두 개의 미수 잡자. 뭐 어쩔 수 없다. 일단 두 개 했다가 지우면 되지 뭐. 얘를 잠깐 알파라고 해보자. 얘를 세타라고 해보자. 세타 더하기 알파는 90도죠. 그럼 여기는 몇? 2세타 되죠. 맞죠? 그럼 여기서 보조선을 내려주면은 여기가 2세타잖아. 직각삼각형에서. 그럼 이거랑 이건 닮음 아니야? 그지? 이거를 살려주면은 조금 나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지수가 자꾸 돌고 도는 거는 똑같은 마찬가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길이를 뭔가 하나를 x로 잡아야 돼. 그래서 그냥 나 얘를 x로 잡아볼래. 그럼 이거 6-x 아니야? 그러면 요 길이 뭐야? 이 길이죠? 이 길이 뭐야? 6-x에다가 탄젠트 2세타를 곱하면 되죠.
맞죠? 근데 피타고라스를 그렇죠. 이세타를 아예 쓰지 말고 다루지 말고 그게 더 낫나? 근데 이 대각선의 길이나 빗변의 길이가 또 필요한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러려면은. 근데 길이가 하나도 없어서 내가 지금 미술 결국은 두 개를 잡게 되거든. 근데 내 말이 그니까 자 변의 길이를 x로 잡아서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고 싶은 건 맞아. 근데 빗변의 길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빗변이 있으면은 뭐 3이면 3, 5면 5 뭐라도 있으면은 그래 피타고라 쓸 수 있다고 치자. 이 길이가 없는데 어떻게 피타고라 쓸 거야? 없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방금 내가 잡은 것처럼 세타로 갔다가 아니면 세타를 미수로 잡기 싫으면 이걸 y라고 잡나 봐.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닮은 거 하면 되잖아. 근데 이때 이 길이 표현할 때 어차피 또 필요하죠. 뭐가? 세타가. 왜냐면 이 길이를 표현을 해서 y를 빼야 뭐 나오지. 그러면 닮음을 쓰면 y 사라지네 뭐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겠지. 맞지? 근데 이 길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결국 그때 또 세타 필요하지 않아? 내 말은 그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결국 어차피 사인이나 코사인 탄젠트를 쓸 거면 미리 쓰지 뭐. y를 뭐하러 써? 내 말은 그 말이야. 알았니? 그리고 비례식을 쓰면은 아까 뭐 y를 잡았다가 y가 사라지겠지라는 느낌으로 비례식 세운 것처럼 세타도 사라지겠지. x가 사라지든 둘 중 하나는 사라지지 않을까? 그럼 여기를 구하러 가자. 그럼 여기는 뭐야? 이거 전체에서 빼주면 되지 않을까? x 탄젠트 알파. 탄젠트 알파는 근데 탄젠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맞죠? 어차피 탄젠트를 좀 더 바꾸겠지. 에서 이걸 뺀다. 됐냐? 이 길이가 x 탄젠트 알파로 생각한 거야. 그 알파 대신 이거 쓴 거고. 알았죠? 거지 같네 근데. 탄젠트 세타분 x잖아. 일단 써보자. 그럼 비례식. 이씨. 좀 심한데? 근데. 제발 사라져 주세요. 안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건 돼. 이 탄젠트가 하나 남는다. 똥이네. 그러면 저 12를 살려달라는 얘기인가? 12는 아직 한 번도 안 썼거든 우리가. 근데 12는 의미가 없잖아 사실. 그지? 콜라 길어도 똑같은 거 성립하잖아. 12가 됐든 15가 됐든 20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차피. 인성 때 그릴 때. 뭐 예를 들어서 G라는 점이 뭐 3분의 2점 이러면 길이 8 뭐 이런 거라도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서 저 12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 그지? 이게 아무리 길어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하면 되잖아. 그치? 이건 6만 필요한 게 맞다. 12는 못 쓰는 게 맞고. 이거보다 좀 더 식을 쉽게 세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최대 최소니까 상관이 없나? 응? 피타고라스 아까 쓰면은 네. 시에서 예. 자, 다시 가보자. 그래서 일단 삼각형 EFG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
구했을 때 뭐 사인이 사라지든 탄젠트가 사라지든 뭐 x가 사라지든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요 녀석의 넓이는 사실 요 녀석 넓이랑 동일하죠. 그래서 곱해보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에 해당하는 게 이거 아니냐? 맞지? 그래서 이 탄젠트 세타분의 x제곱이잖아. 아, 여기서 사라지네. 너희들 이 식 정리해서 탄젠트 제곱 는으로 바꿀 수 있잖아.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치? 이거는 성립한다라는 사실인 거고.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지. 맞죠? 이거 정리해보자. 뭐 나와? 36-6x는 6x-x제곱 마이너스 6-x제곱의 탄젠트 제곱까지. 넘어가.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뭐야? 6-x제곱이잖아. 똑같네. 그지? 그러면 탄젠트 제곱 세타가 뭐란 얘기야? 얘? 마이너스 1이라고요? 아, 0이란 얘기지. 얘? 여기 때문에 더 뭐야? 이거잖아. 아, 같은 식이잖아. 아, 0이 아니라 1이구나. 아닌데. 마이너스 1인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뭐람? 아이씨. 이게 왜 탄이야? 세 탄이? 이세탄이니?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랑 세타 따로 그러니까 말이야. 뭐, 백악 공식 쓰면 되지. 아이씨. 좀 잠깐만. 아닌 것 같아. 대기. 아, 이것도 어차피 2세트잖아. 네. 그럼 여기면 2세트로 바꾸면 되잖아. 얘는 맞나? 이건 맞잖아. 이건 맞고 그럼 2세타. 얘가 문제네. 허허 참. 또 갖고 이건 잠깐만. 뭐? ED를 X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쓰면 2D를요? 2D가 어디 있어? 아, E가 저거지. 두 개랑 근데 잠깐만. 피타고라스 나타내는 건 좋다고? 빗변이 뭔데? 어디를 아, 이게 X? 아, 그렇게 갈까? 아니, 씨, 아까 다른 길이가 없잖아 할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던데 이제 와서 뭐. 홍창환 씨. 너도 아까 해놓고 그러네요 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민태명이가 찾으니까 아까부터 그 말 했는데요 이러고 있고. 대체 처음 봐. 아, 그 빗변의 길이가 X입니다 하면 되지. 내가 빗변의 길이 없잖아 라고 했지 않았어 아까도? 지금도? 얘는 이제 빗변이 X잖아요 라고 했잖아. 근데 너 왜 아까 아무 말 안 했잖아. 내가 아니라고 했더니 이유는 안 들었니 너? 이렇게 세우자는 거지.
그럼 얘가 6이니까 이 길이를 표현을 할 수 있고 닮음 쓰면 그럼 이 길이를 나왔으니까 이 길이 아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겠지. 그럼 곱하면 넓이네. 다행이다. 사라져 주니까. 간다. 닮음 쓰자. 저기를 잠깐 y로 잡을게요. 어차피 y는 없어질 녀석이니까. y 그럼 뭐야? y 대 6이라는 성분의 길이는 6-x 대 루트 저거 정리하면 뭐야? 12x-36? 이거다 그렇죠?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럼 여기서 어차피 y가 사라지니까 y가 사라질 재료가 필요한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요 녀석의 넓이 구할 수 있는 거다, 그지? 뭐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y 더하기 이거 y 대신 이거 써주면 루트 12x 마이너스 36분의 36 마이너스 6x 더하기 저 루트 아까 뭐였지? 이거지? 12x 마이너스 36이지? 오케이. 그럼 통분을 했다 치면 문제는 x 살아있고 남아있는 게 36 마이너스 6x에서 이거 제곱을 한 거니까 12x 마이너스 36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네. 됐죠? 그러면 결국 루트 12x 마이너스 36분의 3x제곱 이게 넓이네. 여기서 최대치수 찾으면 되겠네. 끝. 됐죠? 가보자. 1477번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실수 t에 대하여 그리고 y는 t와 y는 sin fx는 sin x가 만나는 뭐야? 뭐 당연히 만나는 점 하나밖에 없다 그죠? 어쨌든 그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그럼 뭐야? p의 좌표를 내가 잠깐 알파로 잡아볼까? 그러면 얘가 sin 알파이자 곧 t가 되는 거지 뭐. 그리고 거기서의 근접선 그럼 뭐야? y는 코사인 알파를 기울기로 하며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지 뭐. 됐죠? 맞죠? 그놈의 y절편 x에 뭐 넣자?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알파 코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알파 맞죠? 어? 아 x절편이구나. 땡큐. y가 0되도록 한 x 찾아보자. 바로 하면서 한다? 뭐요? 알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를 코사인 알파로 나눈 것. 그거를 GT라고 하겠대. 맞죠? 일단은 G라고만 잡자. 아직까지 미수가 우리는 알파로 잡아놨으니까. 맞지요? 그때 G를 미분해봐. 그리고 3분의 2 루트 1을 넣어봐. G 미분하자. 뭐야? 모 제곱분의 모자 프라임. 아이. 알아요. 좀 이따 붙일 거예요. 미분 안 미분? 안 미분의 미분. 뭐 한 거야? 모자 프라임. 마이너스 자모 프라임. 됐죠? 근데 이거는 뭐야? 알파를 미분한 거고. 이걸 뭐로 다시 t에 대한 미분을 바꿔주면 되고 t에다가 뭐 넣는 거야? 3분의 1 루트를 넣는 거지. 근데 t에다 3분의 2 루트 1을 넣는다는 얘기는 2 루트이지. 알파에다 뭐 넣는다는 얘기야. 그걸 모르네. 어차피 의미 없죠? 맞죠? 어차피 우리는 뭐 사인 알파가 뭔지 아니까 코사인 알파를 구해버리면 되지. 맞죠? 뭐예요? 3분의 1이냐? 양수니까. 됐지요? 끝! 집어넣자. 그럼 뭐야? 9분의 1분의 3분의 1에다가
3분의 1 마이너스 아씨 근데 알파가 문제 아니냐? 이거 어차피 사라지냐? 관계하면 아 오케이 사라져준다. 다행이다 맞지? 그럼 여기다가만 뭐야 이거 0이네? 의미 없었네? 더하기 이것만 계산하면 되네. 뭐야 코사인 알파 구할 필요도 없었네? 왜 구한 거야? 9분의 8 됐죠? 이 녀석이 근데 끝이 아니지? 뭐 붙여야 돼? D알파 dt 맞지?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 또 어디? 여기 있는 식 자체를 뭐 해야 돼? 또 미분해야지. 그때 필요하네. 코사인 알파 D알파 dt는 1 됐지요? 그럼 D알파 dt는 뭐야? 3이겠네. 됐지? 끝! 그게 우리의 답이다. 마이너스 24 끝. 그래서 아까 철호가 풀고 있는데 자꾸 쫑알쫑알 대고 있었죠? 그거 뭐 t에 대한 식이 아니라 알파에 대한 식인데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알파로 가. 밀어붙인 다음에 약간 뭐처럼 매개변수처럼 풀면 되지. 알았지? 네. 물론 만약에 여기서 t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더 좋긴 하다. 알았죠? 근데 굳이 안 바꾼 거지. 바꾸면 식이 복잡해지잖아. 막 루트 들어가 지랄 발광할 거 아니야. 그죠? 됐냐? 근데 바꿔도 상관없다. 바꿨는데 식을 정리했더니 생각보다 심플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하면 돼? 루트 1마이너스 t 제곱 하면 되잖아. 맞죠? 근데 이걸 처리할 수가 없어서 나는 그냥 밀어붙였던 거야. 알파를 처리할 수 없죠. 코사인 알파 가능하고 사인 알파는 가능한데 알파를 처리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알파 자리에 넣어도 되지. 됐냐? 간다? 98번. 이게 또 이상하게 눌려 있어. 마지막이냐? 마지막이네. 아, 이건 또 행일이 아니네. 아니, 그냥 해버릴 걸, 아까. 자, 98번 간다. 그러면은 지금 방부등식에서는 이게 유일한 지분인 거야? 자, 이거 내가 오늘 1학년 수업하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너네가 이제 사실 수2 때부터 또는 수3 때부터 F와 G를 각각 구할래? 아니면 덩어리를 구할래? 이 고민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나 물어보는 값에 대해서, 물어보는 식에 대해서 때에 따라 달라진다, 맞지? 지금 물어보는 것들 또는 주어진 것들이 다 뭐야? F 따로 G 따로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잖아. 맞죠? 미분 가능한 함수 두 함수 fx, gx가 있었대. 근데 가에서 f 빼기 g를 미분했더니 어쩌고저쩌고. 나에서 f 빼기 g를 미분했더니 어쩌고저쩌고. 다에서 f 빼기 g. 마지막 구하는 것도 f 빼기 g 는요. 그럼 fx, gx가 필요하냐? 필요 없잖아. 우리는 그냥 fx-gx라는 함수가 hx로 존재했다고 치자. 그러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끼리 뺐으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hx에 대하여 가 x가 양수일 때 h'은 양수다. 나 x가 음수일 때 h'은 음수다. 다 h빵은 마이너스이다. 마지막 방정식 hx 능령의 실근에 대하여 최대 개수 어쩌고저쩌고 최소 개수 어쩌고저쩌고 이걸로 바꾸면 되잖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fx가 3차 뭐 gx가 로그 뭐 2차 이렇게 주어졌다면은 그 식을 빌려오면 되지. 알았죠? 어쨌든 hx에 대해서만 가면 된다. 맞지? 가보자. 어떻게 된대나?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있었다. 맞지? 근데 0을 넘어갔더니 항상 증가만 한대. 0 전에는 항상 감소만 해왔대. 그러면 0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야? 프라임이 0 되면서 찍고 올라갔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여기도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그거는 모른다. 맞지? 맞지? 어쨌든 h는 0에 대하여 실근의 최대 개수, 최소 개수를 찾아보자. 일단 최소는 몇 개? 0개. 최대는 몇 개? 2개. 왜 0개예요? 이 양쪽이 그렇지. 멈춰버릴 수 있잖아. 뭐보다? x축보다 밑에서. 맞지? 최대는 이렇게 될 수 있잖아. 맞지? 아, 그림 너무 대충 그렸다. 맞지? 근데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없나? 없잖아. 왜? 계속 증가만 해야 돼. 알았죠? 답은 2. 1번. 끝.
약간 뭐랄까 그래프로 접근하는 문제였죠. 끝. 자, 그럼 오늘 어디 속도 가속도 간다. 얘들아, 속도 가속도로 넘어오면 사실 설명할 거 있어 없어? 없습니다. 위치 미분하면 뭐예요? 속도 미분하면 뭐예요? 근데 그거는 y는 fx꼴, 즉 양함수일 때 얘기고, 맞지? 음함수거나 매개변수는 뭔가 좀 달라지지. 여기서 달라진다라고 설명할 만한 거는 딱 하나, 누구? 매개변수. 매개변수 말고는 똑같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뭐야? 다 양함수일 거야. 뭐가 주어져 있겠네? 위치나 속도가 주어져 있겠지. 적분까지 생각하면 특히나 속도가 더 많이 나올 거고, 지금은 미분 단원이니까 위치가 많이 나왔겠지. 위치 ft가 주어졌어요. 속도를 구하세요. 가속도를 구하세요. 뭐 하면 돼? f'의 1과 f2'의 1을 곱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맞지? 위치가 주어졌는데 속도와 가속도를 물어본다. 시각까지 알려줬다. 너무 심플.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숨기기 시작한 게 뭘까? 아마 t를 숨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게 언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뭐가 바뀌는 거야? 그렇. 속도의 부호죠. 맞죠? 그래서 속도가 바뀌는 시각을 찾아보래. 그럼 이 시각을 가지고 좀 이따 뭘 물어보겠네. 가속도나 뭐 속도 자체를 물어볼 수 있지. 알았죠? 그때 이 속도를 구하죠. 뭐 그때 이 가속도를 구하죠. 하면. 맞죠? 뭐 가속도를 물어보겠지. 또는 위치를 물어볼 수도 있고. 맞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또 뭐뭐뭐뭐 할 때, 아 가속도가 0이 될 때, 그럼 뭐 해? 일단 미분을 두 번 한 다음에 x2 프라임 구한 다음에 0 되도록 하는 t를 찾아줍니다. 그 t를 다시 한 번 더 씁니다. 어디다가? 속도의 식, 즉 한 번 미분한 x 프라임에다가. 맞냐? 끝이잖아. 어때요? 너무 쉽죠? 맞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블락블락 막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나오네. 뭐?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함수. 맞지? 자, 속력을 물어본다. 얘들아, 질문을 바꿔볼게. 속도는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불러봐, 식으로. dy dx냐? 아니죠. 기억나, 안 나? 안 나지? 자, 간다. 거기 들어봐요. 위치 x가 xt, y가 yt로 주어졌다고 치자. 간다.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x만 따로 미분을 하시고 y만 따로 미분을 하는데 여기서 콤마에다가 좌표. 마치 뭐처럼 좌표처럼 찍어주는 게 속도다. 써주는 게. 알았지? 이거는 왜 이렇게 써요? 이거는 약속. 뭐 벡터를 배운 사람들은 벡터의 성분을 생각하면 된다. 기하 단원을 기하 과목을 배운 사람들은. 안 배운 사람들은 그냥 약속이라 받아들이면 되고 배운 사람들은 그냥 벡터의 성분 표시하듯이 쓴다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외워두세요. 두 번째 그럼 속력은 뭔데요? 속력은 어떻게 보면 속도의 크기입니다. 이 점의 크기가 뭘까?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래서 뭐 하면 된다? 피타고라스 쓰듯이가 아니지. 쓴 거지.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x의 미분의 제곱에다가 y의 미분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우면은 거기다 t에 뭐 3이면 3, 지금은 2 대입하면 이게 바로 속력 구하는 거다. 알았죠? 이거는 표기 방식에 대한 약속이니까 특히 속도 잘 기억해라. 속력도 속력인데 속도는 좌표처럼 표현을 하기로 약속했다. x 방향의 속도와 y 방향의 속도를 따로따로 써주는데 그 써주는 방식이 좌표처럼 쓰는 거. 알았습니까? 자, 이거 마무리 지어줄래요? 22번.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쭉 넘어가면은 뭐야? 뭐 속력의 최대 최소인데 결국 이건 뭐야? 속력을 구하시오지. 속력을 구해주면 루트 안에 뭐 제곱 더하기 제곱 정리해주면 뭔가 식이 나오겠지. 맞지? 이 식이 나오겠지. 그럼 이 식의 최소값이 곧 속력의 최소값 구한 거랑 동일한 문제겠지. 물론 루트 지어야겠지만. 맞죠? 그 다음에 또 뭐야? 또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함수에 대해서 또 가속도를 모읍니다. 가속도는 뭐겠어, 얘들아?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는 뭐겠어? 가속도는. 또 미분해서 좌표처럼 쓰는 거. 맞죠?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요즘은 이제 가속력이라는 말 안 쓰죠.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 또 피타고라스 쓰면 되는 거지. 맞죠? 그럼 더 이상 설명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요 단어는 요 유형은 이거 얘기하는 거다. 알았죠?
그런 식으로 쭉 넘어가서 유형 5번 가속도 한 번 더 똑같고요. 이번에는 활용. 그래 봐야 매개분수다. 맞지? 대신에 뭐 활용이다 보니까 실제 뭐 축구 공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만 너희들이 위치를 구해야 되는 문제도 간혹 발생할 수는 있고 어쨌든 말이 그냥 t는 0일 때가 아니라 뭐 t는 3일 때가 아니라 뭐 지면에 도달을 할 때 뭐 속도가 최고일 때 속력이 최고일 때 뭐 이런 식으로 말만 살짝 바뀐 것밖에 없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 별거 없죠? 뭘 짚까? 문제는 풀어야지 시작이야. 자, 그래서 잘 푸는지 안 푸는지 확인용. 방금 몇 번 풀었어? 이거냐? 이거지? 자, 30번 푸시고요. 이해됐을까? 몇 개? 딱 5개. 콜? 오케이. 어려워가 되면 어려운 거 낼 거예요, 이제. 왜? 어려운 거 싫다는 얘기였어? 아이, 늦었어, 이미. 1545번. 여기에 활용. 1549번까지. 자, 요렇게 5개 풀고 오늘 마칩시다. 자, 풀이 필요한 문제. 다 풀었나? 태민이? 30번 답 몇? 몇 번? 1번. 다음 36번 답 몇 번? 1번. 다 1번 나왔나? 42번 답 몇 번? 다 알겠다 싶으면 안 하려고. 42번 답 몇 번? 인성아. 3번. 다시 3번 나왔나? 45번은? 차원이. 45, 그러니까 45번도 있잖아. 45번 답 몇 번? 40, 아직 시간이, 아직 다 못 풀었어? 49번 아직 못했냐, 애들? 나머지들? 뭐, 45번? 49번 1번. 49번은 풀었어? 아, 그래? 자, 빨리 45번 그럼 마무리 지어봐. 나머지 풀이 안 한다, 그럼. 알았죠? 자, 45번까지만 마무리 지어보세요. 해수 45번 답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4번. 다들 4번 나왔나?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뭐 합니까? 내일 부정적분 할 겁니다. 아마 정적분까지는 당연히 못 할 거고. 부정적분 하나 하게 될 건데 그냥 기본적인 부정적분은 전부 다 뭐지? 그냥 미분하자. 근데 여기서 아마 내가 이 교재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부분적분법이랑 치환적분법을 따로 하고 있나 어쩌고 있나 모르겠네. 그것만 좀 보고 봅시다. 아, 오케이. 따로 있네. 그래서 내일은 아마 아니다. 치환적분, 부분적분 하겠다. 내일 아마 두 단원을 할 겁니다. 기본적인 적분과 치환적분, 부분적분. 근데 기본적인 적분이라고 해봐야 뭐야? 그냥 미분의 역연사. 그냥 사인 미분하면 뭐야? 코사인이지. 코사인 적분하면 뭐야? 사인 나오겠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죠? 대신에 이제 외워줘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탄젠트 미분이 시컨트 제곱이니까 적분할 때는 시컨트 제곱의 적분은 알지. 근데 그냥 시컨트는 안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그거는 또 부분 적분이나 치환 적분을 넘어갈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겠지. 알았죠? 내일은 그거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거고 숙제 양은 단원으로 치면은 3개인데 속도 가속도라고 해봐야 유형 5개고 6개였나? 그리고 아까 잠깐 봤더니 그냥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전 적분도 그냥 그냥 유리함수의 적분 뭐 또 뭐 있지? 유리함수도 아니다. 그냥 사인의 적분 뭐 코사인의 적분 시컨트 제곱의 적분 약간 이 정도가 달아서 그것도 유형 한 5개밖에 안 되더라고. 그거 합해야 약간 한다는 느낌이라 양이. 그래서 아마 치환적분, 부분적분까지 해서 아마 숙제로 나갈 것 같은데 그거는 내일 봐서 숙제 낼 때 양 조절해서 내줄게요. 알았죠? 그래요. 내일부터 이제 진짜 뭐 기말고사 시험 범위 진짜 제대로 된 범위 시작이니까 내일부터 제대로 공부합시다. 알았죠? 잘 가요.